예,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죠. 현충일은 이제 말 그대로 충을 갖다가 드러낸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바친 사람들을 생각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현충일을 이제 기념하고 있잖아요. 근데 충자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중하고 심하고 합해서 이게 충성할 충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결국은 중심을 드러내는 거,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거, 그런 게 충성이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중심을 바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뭐 맨날이 현충일이다. 또 이제 그런 말도 되겠네요. 아무튼 6월 6일 하필이면 또 6이 두 번 들어가는 그 날을 현충일로 잡았느냐, 이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 같네요. 자, 6을 두 번, 월도 6이고 일도 6이고 6이라는 숫자가 중복되는 날을 중심에 찬미하는 그런 날로 잡았다.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하고 연관되겠네요. 이제 오늘은 뭐 6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현충일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6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쓰죠. 자, 이걸 6을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글쎄,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몰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요. 요거, 요거는 이제 뭐 돼지의 머리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원래 세우고 가르고,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일어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빼놓고 여덟 팔자가 들어가서 이제 여섯 육자. 그 6하고 8하고는 빌가분의 관계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럼 6이나 8이나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렇게 하도를 놓고 볼 적에 중앙에 50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27하가 있고 북방에 16, 여기에 38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6하고 8을 놓고 본다면은 6은 북방의 성수고 물지자 요거는 동방의 성목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성수라고 해도 7하고 9 홀수는 남방하고 서방에 있고 이게 같은 성수라고 해도 홀수 7과 9는 남방과 서방, 즉 이제 화하고 금이죠. 이게. 근데 이제 6하고 8 짝수는 북방하고 동방으로 배치가 되어 있더라. 그런 거하고 6이라는 숫자에 굳이 8을 집어넣은 거고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6하고 8이 북방하고 동방, 그렇죠. 겨울하고 봄 이렇게 갈라졌는데 요거는 여름하고 가을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면 이게 뭘 가리키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자, 내면에는 북방에 2라고 3이라는 홀수가 있어요. 내면에는. 근데 표면에는 6하고 8이라는 성수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난 그렇게 봐요.
자, 1하고 3. 우리가 이건 천일일이고 인일삼이라고 하는데 1하고 3의 성질은 뭐냐면은 벌어지는 거죠. 이게 1 가르고 다 갈라진 걸 3이라 그래. 2도 갈라진 거지만은 1하고 3이 홀수죠. 이게 2는 같은 1이지만은 같은 1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이건 짝수란 게 다르죠. 짝수. 그래서 같이 전부 다 1의 형태지만은 2하고 3은 뭐냐면 홀수. 그 얘기 뭐냐면 갈라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갈라지게 하는, 홀수는 뭐냐면 중심에 있는 거거든. 중심에서 무언가를 갈라지게 하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짝수는 뭐냐면은 같은 일이지만 요거는 갈라진 조각을 말하는 거죠. 그 1하고 3은 칼날을 말하는 거고, 칼날. 2는 칼날이 아니라 조각을 말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 4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둘 다 내면에서 이제 벌어지는 조각을 말한 거고 두 조각, 몇 조각. 요거는 칼날을 가리킨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 2, 3, 4, 이 네 개가 전부 다 내면에 있는 생수라죠. 이게 모든 걸 만들어내는 숫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수 중에서도 1하고 3은 뭐냐면 칼날에 해당하는 거고 2하고 4는 칼날에 의해서 갈라진 조각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1이라고 하는 놈이나 3이라고 하는 놈 뭐냐면 둘 다 칼날을 가리키는 거고 칼날은 뭐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벌어지고 두 번 벌어지고 세 번 벌어지게 하는 이제 그걸 요게 2하고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각 두 조각 몇 조각 여섯 조각은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에 이쪽으로 이제 배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일기를 놓고 이제 비유를 해본다고 하면 필요할 것 같은데 1하고 3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1은 모으는 거죠. 여기는 북방이고 일육수는 북방이고 계절로 치면 한겨울이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빛이 필요한 거죠. 어둠이 극한 지경에 이르면은 어둠이 끝나야죠. 끝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빛이 필요한 거라. 그 최초의 빛을 가리켜서 일이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 벌어지면은 3이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북방하고 동방 여기는 뭐냐면은 음에서 양이 벌어지는 상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긴 동지고 여긴 하진데 동지로부터 양이 벌어져서 다 벌어진 게 3이고 벌어지기 시작한 게 1이다. 그럼 내면에서 이제 그렇게 1하고 3이라고 한 거고 그것이 표면으로 벌어지면은 6과 8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8은 뭐 잘 알잖아요. 세 번 가르니까 여기 세 번 가르니까 8조각이 됐다.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형상, 조각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했고 같은 짝수라고 해도 6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어두운 곳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밝은 곳이고 봄이고 동방이니까 그럼 밝은 곳이니까 뭐가 보이냐면 안 보이던 형상이 다 잘 보이게 된 거죠. 그 형상이 다 드러난 상태를 8이라고 하는 거고 6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 속에 아직도
이게 한겨울이거든. 1이나 6은 둘 다 홀수가 맞지만은 눈에 드러나질 않아요. 빛은 빛이지만 이런 양의 시작은 맞지만은 드러나질 않아. 6이 비록 바깥으로 드러난 성수라고 해도 이 역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6과 8, 6월 6일에 가는 걸 설명하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6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성수다, 그 얘기예요. 성수하면 다 드러나는 거죠, 물론. 일일성자니까. 근데 형상으로 본다면은 다 자랐어도 시원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다 드러났지만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 얘기지,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 완성됐으면서도 일일성자 다 성장했으면서도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뭐냐면 그걸 물이라고 했다. 이제 그 얘기죠, 이렇게. 물은 그 속이 투명하게 잘 보이지만 그게 일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빛이 있어서. 만약 일이라는 빛이 없다면은 6이라는 물은 아무리 지가 일일성자 성수라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8, 이것도 3이 아니면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여기 7하고 9는 스스로 빛을 발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이런 건 나중에 다시 7하고 9를 말하지고 나오겠지만, 지금은 현충일 6월 6일 현충이라고 연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중심,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라. 드러날 현자거든요. 이게 나타날 현자. 다 나타나긴 하는데,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환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숫자로 6과 6이다. 다 드러난 상태는 8이죠, 이게. 근데 이거는 겨울이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그 현충이란 말 자체가 중심에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긴 나오지만 가운데 있는 건 맞지만은 드러나지가 않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드러나지 않은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역할,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뜻을 갖다가 세워주는 거죠. 생각하고 잊지 말자.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견충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숫자 6을 갖다가 거듭거듭 이렇게 그날로 정했다는 게 이거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뜻을 어느 정도 알고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도 결국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상징하는 면도 있고 또 드러난 형상, 그런 걸 상징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숫자는 크게 홀수하고 짝수하고 크게 둘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홀수는 하늘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요걸 하늘, 2를 땅, 3을 하늘, 4를 땅, 천지, 5가 천지고 하늘이고 6도 땅이고 7이 하늘, 8이 땅,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천부경에서는 요거 3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3극을 갖다 기준으로 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4, 5를 할 때 요게 천이고 요게 지고 요게 인이고 7, 8, 9도 요게 천지인 3극을 기준으로 할 때는 1, 2, 3을 천지인 이렇게 보지만은
음량을 기준으로 할 때는 홀수는 무조건 하늘이고 짝수는 무조건 땅이고 그렇게 본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은 천지 여기 1이고 하늘이고 2가 땅이라는 건 뭐 음명으로 보건 삼구로 보건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3에 이르러서 이게 음량으로 보면은 하늘이고 홀수니까 삼구로 보면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369가 문제예요 원래. 369. 왜냐하면은 하늘과 땅은 천지라고 하는 거는 하늘도 한 개밖에 없고 땅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남녀로 두 개가 이제 갈라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 또 6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에는 전부 다 남녀란 게 들어있는 거라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3이는 3, 3이는 6, 3, 3은 9, 3, 4, 12. 3단이에요, 3단. 3단, 9단 유수, 3단, 6단, 9단. 이거는 전부 다 인간에 관한 거거든. 요거는 그러니까 다른 숫자보다도 이 369가 복잡해요. 이게. 다른 거는 그냥 하늘 아니면 땅이니까 간단하지. 근데 인간만큼은 하늘과 땅의 합작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는 3이죠, 이게. 첫 번째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는 3이야. 두 번째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는 짝수예요, 6이야. 세 번째는 구홀수, 네 번째는 다시 짝수. 이렇게 홀짝, 홀짝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가 돼요. 다른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홀수는 하늘이고 짝수는 땅을 가리키는데 3의 배수 요것만큼은 홀자 홀자 이렇게 변하더라. 왜냐하면은 인간이란 자체가 천지의 합작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떤 숫자보다도 3단, 6단, 9단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게 지금. 요것도 이제 6이라는 숫자가 현충이라고 연관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자, 왜 이렇게 그 숫자를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숫자가 그만큼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상징이 깊어. 그래서 그 어떤 문자보다도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뜻이 깊어요. 짤막하면서도 굉장히 그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도의 중심과 3급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중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천부경의 시작이 뭐냐면은 일시무실, 일로 시작을 했어요. 예? 일로 시작을 했어. 일로 시작을 했던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이란 숫자가 중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하도의 중심은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는 이제 일육수, 이제 38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50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하도의 중심이 시작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일이다. 북방 일로부터 시작한다. 그 전에 내가 대전에서 강좌할 때도 이거 물어보면 거의 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근데 그것은 숫자,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숫자를 그 1에서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모든 것은 중심에서부터 벌어진다. 그렇게 본다면은 1이 아니라 5하고 10,
50토에서 모든 게 벌어졌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도의 시작은 뭐냐? 그러면 5하고 10이란 말이지. 그 중에서도 이제 1에서 시작한다 하는 건 뭐냐면은 양의 시작을 가리킨 거지, 이제. 양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두운 거는 가장 탁한 음을 가리키는 거고, 가장 탁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무겁다는 얘기죠. 가장 무거운 것은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 밑으로 흐르는 거는 물이다. 그래서 물이 그만큼 무거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2하고 6을 놓고 볼 적에 어떤 게 밑으로 떨어지는 물을 가리키냐 하면은 1이 아니라 6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2하고 6을 갖다가 분간들을 안 해요. 1은 양수라고 하고, 천간으로 임이라고 하는 거고, 요건 음수라고 하고, 천간으로는 계라 그러죠,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요거는 바닷물이다, 큰 물이고, 요거는 시냇물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닷물이 됐건 시냇물이 됐건 똑같은 물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1이라는 숫자는 물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물 속에 들어있는 빛을 가리킨 거지. 물 속에 들어있는 빛.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냐면 극음을 가리킨 거죠. 극한 음. 음이 극해야만이 양이 발생하는 법이거든. 만약에 극한 음이 이르렀는데도 빛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계속 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음으로 머무는 상태가 된다면 썩어버려요. 얼어버리든지 썩든지 얼든지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기 죽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음이 제대로 살아나려면은 반드시 그 중심에 양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즉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걸 그 빛을 1이라고 한 거지, 빛 자체가 일 자체가 물이라고 한 건 아닌데 착각들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건 나올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요거 하도의 시작이 중심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제 그걸 더 명확하게 천부경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하도의 중심은 1이 아니라 5하고 10이다. 그럼 그 5하고 10 두 개 중에서도 어떤 게 시작을 가리키느냐? 당연히 5하고 10을 놓고 보면 어떤 게 중앙에 있느냐? 그걸 따져야죠. 하도를 보면 5가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흰 점 5개가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검은 점 5개가 그걸 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하도의 본래 모습이 이랬잖아요. 이렇게. 그 5,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운데는 흰 점 5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중에 중심은 5라고 해야지 10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도의 중심은 5고 5에서 모든 게 벌어졌다. 즉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도의 중심은 5고 5에서 모든 게 벌어졌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근거를 대야죠. 자, 여기에 내면에 1, 2, 3, 4, 이 4개의 생수가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표면에는 6, 7, 8, 9, 4개의 성수가 들어있고, 근데 이 속에 5가 들어있다는 게 안 보이거든요.